자, 이 중에서 중학교 3학년 거 안 됐다 손? 그렇죠. 자, 지금 우리 반하고 똑같은 레벨의 수업하는 반이 있어요. 화목토 반에 B과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대부분이 물리원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물리원을 반복하려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물리원 과정을 하더라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중3 내용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그쪽은 중3이 되어 있거나 물리원을 한 바퀴 돌린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자, 볼게요. 그래도 시작이 어떻게 됐던지 끝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맞춰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 중간에 통합 실전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지금은 본론에 있는 내용 진도만 빨리 빼는 거예요. 자, 보시면 90페이지 오시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이게 중학교 내용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면접에 나온다는 얘기야. 알아요? 차라리 중학교랑 상관없는 내용은 가볍게 흘리시면 돼요. 면접에 안 나오거든요. 합격하고 나면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걔는 반드시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 일과 에너지 파트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학교가 미치지 않는 한. 자,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과학에서 틀렸다. 머리 길이 다 일어나 시킨다. 동건이 머리 길이로 가자. 일어나 시킨다. 됐죠? 네. 안 돼요. 만약 기말고사밖에 없으면 뭐라 안 돼요? 동건이 머리 잘랐는데도 잘생겼는데. 제니가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다가 두발교장 걸리면 아, 걸려? 걸리면 자, 짧은 걸로 걸리진 않았지. 자, 그걸로 걸리지. 선생님이 저렇게 예쁘게 다 깎아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한쪽만 깎아준다. 아.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결해라. 자, 강아지 바리깡으로 해준다 내가. 우리 집 강아지 있거든. 안 돼요. 자, 하죠. 자,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게 이제 일과 뭐에 대한 얘기냐? 에너지.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중학교 과정까지 천천히 끌고 갈 테니까 들어. 중학교 됐어?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고 따라와줘. 정말 딱 그 수준이거든요. 자, 일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 선생님 일이 뭐예요? 라고 합니다. 자, 일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엄마가 하는 얘기인 일과 과학에서 하는 일의 얘기는 다른 말이에요. 일상의 일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집안일 하냐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아빠는 회사일 하냐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여러분들한테 일이죠. 공부하느냐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이라는 건 집안일, 공부 이런 것들은 일이라고 안 합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이겁니다. 이게 일하고 나 지금 일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요. 반드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쳐봐. 그 물체한테 뭐 하는 거냐면 반드시 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힘 주셔야 돼요. 자, 제가 10N의 힘을 줬다고 치자. 힘을 줘서 그 힘을 준 결과 물체가 힘 때문에 이동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가 A-의 위치에 오면 나 이랬어요. 이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일의 정의가 뭐냐면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다? 이동시키는 거다. 물체에 힘을 줘서요.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물체한테 일을 하려면 반드시 힘도 줬어야 되고 그 힘으로 물체가 움직이기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어? 이게 일이라고요. 그럼 저 일했네요? 네. 그러면 물리는 모든 물리의 양을 재는 거니까 물질의 양을 재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일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계산해야죠. 자, 한 일은요. 여러분들이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값입니다.
그러니 10N의 힘으로 선생님 2m 밀고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보이죠? 그래서 20Nm예요. 이게 1이야. 근데 뉴턴미터라는 단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과학자 이름으로 바꾼다. 그래서 20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1은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1이야. 되겠어요? 자, 근데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주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준 것처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2m 밀고 가는 일을 했지. 그게 첫 번째 일이야. 근데 제가요. 사실은 물체에다가 힘을 줄 때 움직이는 방향하고 수평하게 힘주는 거 어려워요. 대부분 이렇게 비스듬히 주죠. 됐죠? 그래서 물체에 살짝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치자. 10N의 힘을 몇 도? 30도의 각도로 힘을 줬다고 치자. 그래서 2m 끌고 갈 때까지 내가 일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2번의 일입니다. 각도를 조금 더 크게 줄 수도 있죠. 자, 이 각도를 60도로 줬다고 치자. 똑같이 10N의 힘으로 3번 됐어. 2m 끌고 간 거예요. 결국은 준 힘 똑같고 이동한 거리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일은 1번, 2번, 3번 누가 제일 클까요? 1번. 1번.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힘의 한일의 양은 이렇습니다. 한일의 양은 1번이 한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번이고 3번인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죠. 왜 그래야 돼? 왜 그래? 똑같이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왔는데 한일의 양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읽으셨어야죠. 힘준 방향으로 이동했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1번은 그 방향으로 온통 10N의 힘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10N의 힘을 다 줘서 2m 밀고 갔으니 내가 한 일이 20줄인 게 맞죠? 중학교 3학년 때 이쪽 방향밖에 안 줘요. 됐어. 자, 그러면 심화를 갈게요. 그러면 2번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때요? 라고 하면 비스듬하게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어.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실제로 물체가 이동하는 이쪽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10이니? 아니요. 아니죠. 힘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면 그 힘을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나누어서 됐어? 둘로 분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줬었나요?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을 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게 대각선이 A라는 힘과 B라는 힘의 합력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합력이 나오면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나누시면 됐죠? 네, 나누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수평과 수직의 힘으로 나누시면요. 요거 평행이동 해보세요. 요거 여기 갖다 붙죠. 그러면 요게 뭐니?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라고요. 됐죠? 그랬을 때 꼬맹아 직각삼각형 30도야. 느껴? 1대, 2대, 루트 3. 보이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용한 힘은 얼마예요? 5루트 3밖에 안 돼요. 물체를요 10N의 힘을 줬지만 사실은 10N의 힘이 온전히 다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살짝 위쪽으로 똥꼬를 드는데 5N의 힘을 쓰고요. 그래서 비스듬히 잡아당겨 보세요. 얘 살짝 똥꼬 들리면서 끌려오거든요. 똥꼬 드는데 5N의 힘 쓰고 그리고 끄는 데는 5루트 3밖에 안 써요. 맞아. 루트 3이 대략 1.7이라고 보면 됐어. 네, 대략 얼마의 힘을 쓴 거예요? 8.5N인가요? 됐습니까? 1.7이면 7, 5, 35 맞잖아요? 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8.5N의 힘으로 2m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일은 17밖에 안 돼요. 힘이 분산됐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하면 60도면 이제 아시겠죠? 요 각도가 60도면 수평과 수직의 힘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60도니까 1대 얼마니? 1대 나라 1대 아니잖아.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N이면 여기 얼마? 5N밖에 물체를 미는데 못 썼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60도로 들면 5N밖에 물체를 미는데 못 썼기 때문에 한 일은 10J밖에 안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니?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는 이동 방향과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60도 느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힘이 이루는 각도가 점점 커질수록 한일의 양은 뭐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그 힘을 줄 때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납득? 그럼 꼬맹아 이거 더 키워봐. 90도 방향으로 힘줄게요. 영 아니야? 영 아니야? 90도 방향으로 힘줄게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수직으로 사용한 거죠. 됐어.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없는데 2m 갔어. 신기는 해. 그래서 일단 신기는 해. 일단 인정. 자, 한 일은 얼마야? 0.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수 있어요? 수직으로 힘줬는데 애새끼가 90도 방향으로만 가. 안 신기해. 얘야. 이거 지구에서 되게 보편적인 경우야. 네? 저는 좋아하는 지구에서요. 너네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죠. 얘 지구가 내려오라고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너네가 안 떨어뜨리려고 힘 어디로 주니? 위로 주면서 너 앞으로 걸어가잖아. 오. 맞아요. 되게 보편적인 경우예요. 근데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예요. 한 일 있다 없다? 없어요. 저거 벌 받는 거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루는 각도가 90도면 한 일이 없네.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물체를 들고 됐어. 네, 수평하게 걸어가는 거네. 이게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예요. 한 일 없는 경우.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일이라는 거 알았어. 각도도 중요해. 막 다 알았어. 자,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이 0인 경우가 있어요. 됐어. 그게 어떤 경우냐고요? 첫 번째는요. 힘주는 방향이 수직이요. 네. 첫 번째는요.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의 수직 경우가 있고요. 또요. 제가 얘한테 힘줘요. 나 이랬니 안 했니? 안 해. 왜? 이동이 안 해서. 그렇죠. 자명하잖아요.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밀고 가야 되는데 물체가 안 움직여. 이동 거리가 없어. 당연히 한 일이 없을 수밖에 없어. 알겠어? 철봉에 매달려 있어요. 한 일 없다고. 알겠냐? 한 일 없다고. 알겠지? 네. 두 번째는요. 힘을 안 주는데 애쓰기가 혼자 가. 내가 한 일 있어? 없어. 혼자 열심히 한 거야. 알겠어? 힘을 안 줬어요. 한 일이 없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힘도 주고 이동도 했는데 그 힘과 이동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럼 한 일이 없어요. 됐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등속 원운동.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뺑글뺑글 돌리죠. 너무 힘들어. 막 돌리고 있어. 자, 근데 한 일이 없대요. 왜요? 그 순간 물체가 날아가려는 방향과 원운동하는 물체는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요? 90도. 그러니까 언제나 빠르기는 못 건드리고 방향만 틀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경우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돌고 있는 달, 인공위성,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지구 이런 애들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 등속 원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 그렇구나. 되겠습니까? 네. 자, 이럴 때요. 그럼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경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보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쭉 줘요. 다음 중 한 일이 그래서 제일 큰 거 찾아라. 그러면서 은근히 이 숫자가 제일 크게 줘요. 그래서 애들이
100 중에서 40명은 이거 찍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 막 1000kg짜리 물체를 들고 앞으로 10m가 갔어. 그럼 되게 많이 한 거 같잖아. 근데 걔는 한 일이 0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납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이래도 꼬매가 종류가 있어. 보시면요. 저 그림 그대로요. 2kg짜리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줘서 앞으로 2m 끌고 갈 거죠. 됐죠? 근데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와 바닥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면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작용한다. 40N 작용 아니 마찰력이 4N 작용했다고 치자. 됐어요? 한 일이 얼마게? 한 일이 얼마게? 12줄? 대답하면 안 돼요. 왜요? 왜요? 라고 하면 한 일은요. 힘이 아니야. 마찰이 아니야. 합력이 아니? 중력이 아니? 같을까 다를까? 하나는 그러니까 뭘 대답하고 싶은데 아시겠죠? 한 일은요 힘의 주체가 있어요. 무슨 힘을 이용해서 일했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일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물어봐요. 한 일이 얼마니? 대부분 뭐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마찰이 없어요. 그럼 이제 볼게요. 자, 힘이 한 일은 얼마예요? 힘이 한 일은 네가 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10N 곱하기 2m 그래서 20줄이에요. 됐죠? 마찰이 한 일 얼마니? 반대가 마찰은요 반대 방향으로 4N 힘을 줬죠. 맞아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 됐어? 거기에다가 2m를 곱하니까 마찰이 한 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줄이죠. 됐죠? 합력이 한 일 얼마니? 네, 합력은 6이죠. 그래서 6N에다가 2m를 곱해서 한 일 얼마예요? 12줄이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뺐어도 돼요.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됐죠? 이게 합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한 일 얼마입니까? 영. 그렇죠. 중력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학교에서는 마찰이 없죠. 그러면 10N의 힘을 줬는데 마찰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한 일이나 됐어? 합력이 한 일이나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3 때는 그냥 마찰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얼마니? 라고 하면 힘이 한 일, 합력이 한 일 같은 말로 그냥 푸는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의 종류가 있어서 일도 그냥 대답하면 안 된다. 힘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크기가 결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1, 플러스의 1. 이게 뭘까? 그죠? 네. 자, 저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자, 꼬맹아. 그러면 이렇게 일을 했어.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5번째, 그 1을 나타내는 1의 그래프. 힘, 거리, 10N의 힘으로 2m. 알겠습니까? 한 일 어떻게? 면적 그렇죠. 한 일은요, 힙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힘은 세로에 있고 거리는 가로에 있으니까 면적이 한 일이겠죠. 요게 한 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일 그래프는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던 상관없어요. 힘하고 거리 그래프에서는 밑에 있는 면적이 언제나 한일을 나타내요. 사각형이면 사각형 넓이 구하시고요.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뿐. 그래서 흰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늘 한일이다 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고 가면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이게 1인데 자, 이러한 일을 할 때요. 얼마나 일을 빠르게 해? 일은 빠르게. 그래서 네, 일을 할 때도요. 일한 빠르기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서 없어졌어요. 일한 빠르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일률이라고 합니다. 일한 빠르기를 일률이라고 해요. 되겠어? 일률. 능률. 됐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는데 됐어. A라는 사람도 100줄의 일을 했어. 좋아. B라는 사람도 100줄의 일을 했어. 좋아. 근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일했어요. B는 10초 동안에 일했어요. 누가 더 빨리 했니? A요. 몇 배? 10배. 네. 그게 일률이거든요. 그 일률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일률은 한 일을 그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초로 나누면 이게 일률이에요. 됐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100줄의 일을 하는데 1초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그럼 이게 일률 얼마 나옵니까? 100줄 per 세크 나오죠. 이게 일률이라고. 알겠어? 근데 단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어. 묶어서 얘를 얼마라고 한다? 100와트라고 한다. 100와트. 되겠습니까? 자, B 볼게요. B는 몇 와트? 10와트. 그렇죠. 10와트.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일률이라고 하는 거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데 꼬맹아 머리 돌려. 한 일이 뭐였지? W. 한 일이 뭐였죠? 어떻게 구하는 거죠? FS요. 한 일은 힘에다가 밀고 가 뭘 곱하는 거니? 거리죠. 그걸 뭐로 나누니? 초로 나누죠. 눈 크게 떴니? 이게 뭐로 보이니? 소금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두 번째 식은 힘 곱하기 물체의 속력으로 곱해도 된다. 되겠어? 네, 이 부분이 중학교 내용에서 빠져서 이게 심화가 됩니다.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2년 전에. 됐어? 그래서 일도 있지만 일률도 있다. 일률도 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라고 하니? 에너지. 그렇죠. 제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은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교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지금 끌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됐어? 네. 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정확하게 이럽니다.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게 두 번째 에너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해서요. 어떤 아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얼마냐면 100이라고 치자. 됐어.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100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실제로 했대요. 얼마만큼 했냐면 일을 40만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일한 후에 나중에 에너지 얼마일까요? 60. 그렇죠. 60이에요. 일을 했다라는 건 에너지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에너지를 뭐 했다는 겁니까? 썼다라는 거예요. 썼다라는 겁니다. 됐죠? 에너지를 썼다라는 표현이 마이너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 뜻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는 60입니다. 요번에는 내가 가는 동안 일을 뭐 했습니까? 받았어요. 일을 받았대요. 얼마? 20만큼 받았다고 치자. 나의 나중에 에너지 얼마일까요? 그렇죠. 일을 받았다고요. 받았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플러스의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마이너스의 일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일을 했다와 받았다라고 하는 피부에 느끼는 단어로 바꿔드린 것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에너지는 일로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일이 에너지가 돼서 축적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서로 전환되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 에너지가 80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일을 한 양도 없고요. 받은 양도 없대요. 저희 나중에 에너지 얼마입니까? 80. 80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아무 때나 늘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받아야만 늘 수 있고요. 일을 해야만 감소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에너지가 늘었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 이 새끼 일 받았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줄었어. 얘 무조건 이랬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근데 보면 우리는 한국말로 일을 했다와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 부호가 어디서 왔니? 방향. 그렇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걸 플러스 1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곳을 어떤 새끼가 지나가. 아, 이 새끼 에너지 줄겠구나. 누군가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힘을 줬어. 그 힘이 사람의 힘이든 중력이든 상관없어. 그럼 에너지 뭐하니? 증가하겠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거는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라.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에너지는 무조건 뭐 하는 거다? 감소하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뭐를 안 받으면? 힘을 안 받으면 에너지를 받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근데 뜻이에요. 네.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밥 먹는 거요. 밥 먹는 게 일이에요? 네. 왜죠? 이동도 안 해. 아, 이 숫자가 우리가 몸에서 이제 화학 에너지가 됐어. 그건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고 화학 에너지가 됐어.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있는데 증가와 감소는 힘의 방향이 결정한다. 됐어? 그러면 이러한 일에는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 이러한 에너지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의 종류에는 두 종류를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웠어요. 무슨 에너지 있어요? 위치랑 지금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2분의 1 mv 제곱.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지금보다 질량을 2배로 하면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져? 2배 커지죠. 질량이 2배 됐더니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졌네요. 무슨 관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쓰거든요. EK.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 그래프예요. 됐죠? 자, 속력을 2배로 크게 해요.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집니까? 네.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커져요. 속력이 3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져요? 9배. 무슨 관계예요? 이거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랑 비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지 속력과는 비례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속력과는 이차 함수 그래프 이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말고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렇죠. 됐어. 이게 두 번째 위치 에너지인데요. 위치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MG.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가능성. 네, 잠재. 됐어. 네,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얘네들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됐어. 자, 이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에는 여러분들 중3 때 하나밖에 안 배워요. 위치 에너지는요. 여기에 질량이 m인 애가 있다. 지구에 중력이 이쪽으로 잡아당기죠. 얼마만큼? mg만큼.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요. 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힘 얼마? mg를 줘서 얘를 됐어 끌고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나 뭐 했니? 일했죠. 그러면 사람은 일을 했고 물체는 그 일을 뭐 했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물체한테 무슨 에너지가 생기니?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mg라는 힘을 줘서 h만큼 이동시키는 일을 물체한테 해줬으니까 얘가 갖는 에너지가 똑같이 mgh죠. 그게 위치 에너지예요. 됐어? 근데 누구 때문에 생겼어? 중력 때문에 생긴 에너지죠.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이거 들어도 위치는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중력 때문에 생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 너는 구한 거야. 됐어? 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mgh죠. 됐어? 네. 자,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다. 그럼 이거 말고 뭐 있는데? 시간이 없어 다 못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지만 사실은 꼬맹아 여기요. 누구니? 요수철 네. 탄소철이지. 얘를 잡아당길게요. 그럼 뭐 생기니? 탄성력. 탄성력이 이쪽으로 생기죠. 원래 작용하고 있는 힘과 무슨 방향? 힘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됐어. 그래서 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거면 얘는 무슨 에너지? 탄소. 그렇죠. 알겠어. 자, 머리 있는 척 해봐. 몇 분 남은 거야? 2분. 자, 실제로요. 용수철이 있다? 용수철은요. 네, 어떠냐면 용수철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늘어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해요. 됐어. 그래서 내가 이 용수철에다가 10N의 물체를 매달았더니 1cm 늘어났어. 그럼 20N의 물체를 매달면?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은 정확하게 외부에 작용한 힘과 늘어난 길이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는 아이가 용수철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용수철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끝낼게요. 자, 용수철도 A라고 하는 가는 용수철이 있고요. B라고 하는 더럽게 두꺼운 용수철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자, 이렇게 가는 애는 10N의 힘을 매달면 되죠? 10cm 늘어난다고 치자. 근데 얘는 2cm밖에 안 늘어나. 이렇게 달라요. 됐어? 똑같은 무게를 매단다고 해서 용수철마다 늘어난 길이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용수철인지 얘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인지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인지 성격을 보여줘야죠. 사람들한테. 그래야 여러분들이 샤프 만들 때는 잘 늘어나는 용수철 넣어야죠. 근데 자동차에 의자 밑에 있는 용수철은 잘 늘어나는 땅바닥에 긁혀다니겠죠.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수철마다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탄성 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 K값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K값은 별게 아니에요. 그 용수철 1m 늘어나기 위해서 몇 뉴턴의 힘 필요해?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잘 봐요. 10N의 힘을 줬더니 A라는 아이는 10cm 0.1m 늘어났어요. 그러면 1m 늘어났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할까? 100N의 힘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A라는 용수철의 탄성 계수예요. 100N/m.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B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 구해볼까요? B는 10N의 힘을 주니까 겨우 0.02cm 늘어났죠? 그러면 1m 늘어나려면 얼마 필요합니까? 500N 필요하죠. 0.02cm요? 0.02m요. 아, 사실 네. cm가 그래서 500N 필요하죠? 그러면 얘 탄성 계수가 얼마입니까? 500Nm죠. 그럼 탄성 계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5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물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 비율이 얼마다? 5대 1이다. 보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탄성 계수에다 늘어난 길이를 곱해보세요. 탄성 계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나오죠? 탄성 계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해보세요.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탄성력이라는 건 KX로 계산할 거다. F는 KX. 아시겠어?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되죠?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어오시면 되고 이 부분은 중학교 내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반복하느냐고 해봐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주간 테스트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주간평가 안 보고 월말고사 보고요. 자, 정기고사는 운동량과 충격량 가지고요. 네. 다른 질문 있어요? 없죠? 네.